네, 이처럼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쪽에서는 제1호 태풍이죠. 네파탁이 북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 또 태풍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늘 그야말로 푹푹 찐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어제부터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까요? 네, 정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마자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어제의 경우 이천의 낮 기온이 34.1도를 보였고 수원이 33.7도, 서울도 32.3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더 덥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겠고요. 충청과 영남 내륙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어제 세운 최고 기온 기록은 오늘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 11시를 기해서 경기 내륙과 전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는데요. 폭염경보는 일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따라서 휴일인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은 33도에서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모처럼 장맛비가 그치고 주말을 맞아서 야외 활동이나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날씨 정말 무덥습니다. 되도록이면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무엇보다도 무리한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장마철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장마철이죠. 근데 보통 장마철에는 이렇게까지 덥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운 건지 또 언제까지 더울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 보통 장마 전선이 북쪽, 그러니까 북한 지방으로 이제 밀려 올라가게 되면 이른바 찜통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장마 남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무더운 공기들이 몰려오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유형의 더위는 장마가 종료되는 시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마가 끝난 이후에 7월 하순 정도가 되어서야 나타나는 더위인데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겁니다. 이처럼 장마철에 찜통더위가 빨리 찾아오는 것은 현재 북상하고 있는 태풍의 영향이 큽니다. 태풍이 중국 남부로 비껴나가긴 했지만 태풍이 북상하면서 막대한 양의 열대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몰려오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욱 힘을 얻게 되고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완전히 밀려나가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이번 더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요. 특히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측으로는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번 폭염의 기세가 좀 꺾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더운 게 태풍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태풍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태풍 네파탁은 어제 타이완을 강타한 뒤에 중국 남부를 향해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은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고 또 엄청난 폭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 3시쯤에는 중국 푸저우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는 태풍이 오른쪽으로 전향을 하기 시작하면서 11일쯤에는 상하이 부근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지금은 태풍이 상당히 강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륙으로 상륙하면 상당히 세력이 약해집니다. 차가 기름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태풍의 주 연료가 수증기인데 아무래도 바다가 아닌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바다와 달리 내륙에서는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태풍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내륙에 오래 머무는 태풍일수록 금방 소멸이 되는 건데요. 같은 이유인데 이번 네파탁도 아마 11일쯤에는 태풍보다 한 단계 낮은 저기압, 열대 저압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완전히 비껴나가고 서해로 빠져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그때는 이미 태풍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다행이긴 한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태풍이 소멸이 되는데도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태풍 네파탁은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소멸 단계에 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음 주 초반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네. 태풍이 남긴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폭우 구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의 예보대로라면 월요일에는 남부,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서해와 남해에서는 강풍과 함께 물결이 상당히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태풍보다는 약한 등급의 저기압으로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동반했던 폭풍이다 보니까 그 여파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는데 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며칠간 20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현재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비가 다시 집중될 경우에는 추가 피해가 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산사태나 축대 붕괴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안전처와 관계 기관들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침수 위험 지역과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잘 대비를 해서 다음 주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그런데 당장 오늘과 내일 더위가 걱정입니다. 대처 요령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폭염이 어찌 보면 태풍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기상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실신을 할 수도 있겠고요.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이틀간 일본에서는 폭염으로 3명이 사망을 했고 600명이 넘는 사람이 병원으로 이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폭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대처를 잘 해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폭염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장시간 바깥 활동을 피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온열 질환은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같은 주말에는 기상 예보를 잘 확인을 해서 실외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폭염 환자가 발생하는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서 집중이 되는데 이 시간대는 되도록이면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바깥 활동을 바깥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겠고요. 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해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 외출할 경우에는 햇볕을 잘 흡수하고 어둡고 달라붙는 옷은 입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음식은 또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 또 뜨거운 음식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면 딱 이 시간대에 네, 맞습니다.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